오늘 사연자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인간관계 고민을 가지고 오셨네요. 인간은 늘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꿈꾸고는 하죠. 하지만 이 이상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괴리감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요. 그럼 꼭 이상적인 모습을 꿈꿔야 할까요? 자,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 상담 오셨는데 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사연 먼저 보내신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향심소를 청취한 지 1년이 지난 청취자입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방송을 처음 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사람인지, 내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개인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 방송을 들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진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시선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상담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맛본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적성이 맞지 않아 하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것의 핑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심소 들으면서 그것을 저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로소 진로와 적성에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에 있어서 로맨티스트는 쉽게 긴장을 하는 성향이 있기에 100 중에 80은 준비해야 하고 80 정도를 막상 준비하는 걸 버거워해서 10 정도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말지요. 또 일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 않고 그냥 무작정 적성에 맞지 않는다로 내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회피한다는 점도 이해했습니다. 또 로맨티스트이기에 진로를 선택할 때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기보다는 이때까지 경험한 것 중에 성취감을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야 한다는 것, 또 나를 인정해줄 좋은 자 혹은 적어도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의 진로 문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사람인지, 제가 겪고 있는 관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 문제는 나와 사회, 나와 타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은 개인 상담도 받고 있지 않기에 저는 단점만 있는 사람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장점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더라도 도저히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언젠간 박사님께서 로맨티스트와 매뉴얼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상상만 하기만 해도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은 상상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잘난 척한다는 건가요? 자뻑에 빠진다는 건가요? 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마음 상태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한 건 매일 느끼고요. 그냥 내 세계에 타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 옆에 오면 저의 태도는 불편하니까 빨리 저리 가죠입니다. 제가 칭얼거리고 어리광 피울 수 있는 한두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고 멍해집니다. 단체에 있으면 더 심해지고요. 타인은 저에게 배경이고 병풍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정말 저는 저에게만 몰입해 있는 삶을 살고 있네요. 하지만 전 타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맨티스트와 매뉴얼 성향을 잘 살리면서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내가 어리광 피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상대와의 소통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감수성이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평소에는 멍하게 있거든요. 저의 성향을 잘 발휘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나요?
내 편은 내밖에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상상을 할 수만 있어도 문제는 해결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상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은데 타인을 배경처럼 생각하는 제가 어떻게 하면 타인을 살아있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생물체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항심소를 들으면서 박사님께 간접적으로 상담을 받았었어요.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면 상담을 했을 때 상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까발려진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라이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사람들이랑 잘 관계를 못 맺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못 맺으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소외감. 친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계속 일방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어리광 피우는 관계예요. 어리광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리광 받아주는 사람한테 어리광 피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도 상대방을 좀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어리광을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약간 충격받고 좀 소외감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리광을 피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어리광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놀랬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갑자기 그 친구한테 거리감이 느껴져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는 본인이 왜 그렇게 느끼죠? 쟤는 내가 내 어리광을 받아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리광을 부린다. 그게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독점이라고 그러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가 그런 거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고. 내한테 그 친구가 어리광을 부려줬으면 좋겠다? 그 친구, 내가 평소에 보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고 걔가 내한테 그러면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네요. 가식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상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그거를 관계가 일방적이라고 이야기하는군요. 네. 그러면 내가 어리광을 부리는 그 친구는 내한테 똑같이 어리광을 부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쌍방적이다. 그러면 우리 친구 관계는 진실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관계는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거, give and take의 관계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give and take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관계를, 특히 친구 관계를 생각한다면 본인은 진짜 관계에 대해 관심이 참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본인이 관계에 대해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할 때 나는 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인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 단체에 있게 됐을 때요. 네. 분명히 뭔가 같이 활동하는 시간은 같은 것 같은데 네. 뭔가 이 사람들이랑 나는 소속감이 안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단체에 있는 다른 사람은 지금 말랭이님처럼 이 단체에 있어서 소속감을 덜 느끼고 또 불편함을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은 나와 지금 다르게 이 단체에 참여하는 거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또 같이 있는 감정이 너무너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냥
그 지켜보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한 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옆에서 얼뚱얼뚱 구경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내만 여기서 소외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더 들고 네. 그런데 내하고 비슷하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저 사람도 그럴 거야 하면서 미안 상황에서 있었는데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도 결국 무리해서 어울릴 사람을 찾더라고요. 어울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건 알겠죠? 네, 그래서 어울리게 되는데 뭔가 나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럴 눈치만 때 보고 있고. 그렇죠. 그 사람하고 말랭이 씨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대화를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려는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 사람은 찾았다라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맞겠죠. 근데 말랭이님은 실제로 옆에서 나는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외롭고 내가 소외된 것 같아. 더 끼어들지 못해 라고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나는 분명히 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야.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웃음은 왜 나올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안 그래 보이는데 그런 반응들이 떠올라서 웃었어요. 그 말은 어떤 뜻인가요?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 특히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말은 남들이 보기에는 본인은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힘들어하거나 또는 관계를 못하거나 또는 뭐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난 여전히 관계에 문제가 있어. 관계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 그 관계의 문제라는 건 진짜 관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기만의 생각의 문제일까요? 제 생각의 문제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고민하는 거를 관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의 문제. 나는 왜 집단 속에서 그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동화되지 못하고 내가 그 집단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또 마치 내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더 정확한 질문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거를 저도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을 때 스스로 생각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그 사람하고 내하고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또 어떤 감정이 오고 가는가 이런 것보다는 나 혼자만의 감정,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항상 관계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먼저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지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게 아까 단체에서 어울렸을 때 저로 하여금 그 분위기가 약간 경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단체 환경에서 긴장하고 또 주변 사람들 훨씬 더 의식을 많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 마시면 목마른 게 없어지는 거,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본인이 혹시 기대하는 건 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름이 있어야 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게 그러면 제가 단체에 있을 때 긴장을 쉽게 하고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경직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거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본인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를 보고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그게 항상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느끼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맞아요. 그게 로맨티스의 특성이에요. 로맨티스는 자기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 불편한 상황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착하고 좋은 마음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보면 그 상황이 자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자기만의 기분이나 또 자기가 그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약간의 자기 망상적인 생각처럼도 받아들여 줄 수 있죠. 지금 말랭이 씨는 그게 진짜 자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 분위기를 망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니까 전 관계가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상대방도 저를 안 좋게 생각할 것 할 같아요. 거라고 또 이제 짐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제 혼자 그렇게 느끼고.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 생각만 할 뿐이지.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느끼는 게 더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하고. 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막 많이를 하면 그래 그건 내 혼자만의 생각이야. 그래서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내 마음이 편해지거나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만들어지는 건 같지 않다.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전히 내가 긴장되고 경직되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라는 마음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단체 행동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부분 또는 본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별로 그 단체 행동에서 본인이 특별히 할 역할이 없는 걸까요? 제가 역할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그 단체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만큼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건 내가 이런 단체 상황에서는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끌어야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본인 프로파일 보면 사실 재밌는 게 이상 프로파일 보면 그런 성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본인은 로맨인데 이상은 휴먼이거든요. 휴먼의 에이전트로 나와요. 그런데다가 타인평가는 트러스트 만빵 넣고 셀프 만빵 넣으면 거의 본인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이 프로파일이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그 프로파일 자체는 거의 다이아몬드형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엄청나게 본인한테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역할이 돼요. 결국에 지금 현실 프로파일 보면 로맨티스트 만빵인데 매뉴얼이 아주 높은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모습에 본인이 따라가야 된다고 믿어요. 그럼 그 이상적인 모습은 휴머니스트의 에이전트 성향. 깃발 앞에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 사람들이 다 따르기를 기대하고 또 그 역할을 본인이 아주 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모든 관심의 이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내가 관계를 제대로 맺는 거고 관계를 나름대로 하는 거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현실의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이상적인 기준 을 스스로 만들고 그 이상적인 기준에 자기가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그 문제를 나는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진짜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왔지만 결국 제가 진짜 가지는 문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로맨 매뉴얼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랑 결국 다르지 않다는 거를 느껴서 저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정하고 그 모습에 제가 부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쉽게 비하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패턴이요. 맞아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타인과의 관계는 너무 나에게 그냥 안드로메다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상적인 모습을 설정하고 그 모습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자신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관계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말랭이 씨는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기 문제나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잘 이해를 하시는데 자기 가슴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어서 진짜 상담 나오시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셨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보통 로맨티스트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사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때때로 조금 냉정해지는 느낌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칼같이 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얕잡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랭이님은 생각보다 로맨티스트로서의 나약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기보다는 쟤는 징징거리긴 하지만은 지 할 거 다 하고 참 지 거 챙길 거 잘 챙기고 잘 사는 애인데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정반대의 모습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줘. 정반대의 모습이라고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게 머리가 좋다. 분석력이 좋다. 정리를 잘한다. 자기 관리 되게 잘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들이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보는 자기 자신은 어떤 것 같아요? 머리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네. 스스로 느낄 때 멍청하다고 느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관리 정말 안 되고요.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건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이렇게 딱딱 한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퍼질러 있는 편이 더 많고 그런 거예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던가요? 퍼질러 있을 때 남들이 너 자기 관리 잘한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짜투리 시간에 막 공부하려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자투리 시간에 그걸 활용해서 공부를 하지 자투리 시간에 퍼질러 지내나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되게 짜투리 시간에 폰을 보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자투리 시간에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고 자기는 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주는 건가요? 오! 훌륭하게 잘 이야기했어요. 아 근데 정작 시간이 많을 때는 안 해요. 정작 시간이 많을 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작 시간이 많을 땐 안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지니까 자투리 시간이라도 해야 돼 이런 거라서 그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했을 때 별로 안 하다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 초점은 짜투리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짜투리 시간이나 시간이 있는 걸 관계없이 본인이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본인이
짜투리 시간은 잘 활용하는데 정작 시간이 많은 여유가 있는 거는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짜투리 시간인지 본인이 여유 있는 시간인지 그거를 본인을 관찰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본인은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나는 잘 못해 또는 나는 안 돼 내가 하는 건 안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형태로 자기를 부정하는 형태의 이야기 그 부분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떤 경우에는 참 똑똑하고 이 유쾌한 아가씨인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짜 핵심이 되는 초점 문제가 되는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속 자기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쓴다든지 또 본인 스스로가 뭔가 안 좋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내는 아가씨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정말 분석적이고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 같지만 저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해주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부정적인 반응을 받기 위해서 핵심을 보지 못하고 빙빙 얘기가 돌아간다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과 그 문제가 연관이 있는지 갑자기 잘 모르겠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본인이 실제로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이든 또는 그 사건이든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느낌을 못 느낀다 라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본인이 머리가 남들보다 좋았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감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가능하면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 누구한테나 보여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보여져야 된다 라고 믿는 것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참 재밌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는 본인의 매력이라는 거를 일단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내가 문제 있는 사람 맞죠?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묻게 돼요. 그거를 접하면 사람들은 제가 또 징징거리네. 그래서 제가 징징거리는 거 그냥 들어주지 뭐. 근데 징징거리는 걸 들어주는 그 정도의 참을성은 발휘하지만 진짜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진지한 반응 또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같이 공감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 상태로까지는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히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네가 힘들 게 뭐가 있니? 넌 너무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힘들어요. 이걸 우리는 징징거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진짜 제가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믿고 싶은데 그거를 계속 어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 두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본인이 잘하고 있는데 그걸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하고 있는 걸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못하고 있는 걸로 어필을 하니까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확실히 뭔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아니다 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과하게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어필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아, 그래요? 주로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너무 과하게 어필을 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라고 어필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직업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 안 그래도 비하하는 게 심한데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더 무기력해져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2, 3년 내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잡히니까 무기력한 모습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무기력할 때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으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규칙적인 패턴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너무 과하게 어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변한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어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그 사람이 처음 본 사람한테도 그걸 계속 아, 내가 옛날에는요 참 무기력하고요 참 그냥 침대에서 계속 시간만 보냈는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제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던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안 나왔었어요. 근데 또 저를 아는 애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놀랍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었고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본인이 지금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자기의 문제의 핵심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관계의 어려움은 진로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본인의 관계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히 알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도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로맨티스트 매뉴얼 성향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고 그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는 걸 상상만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을 해야지 그게 자기한테 받아들여지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이 내한테 인정해주는 거는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계속 묻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조금요. 조금요. 상상이 안 된다며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라는 마음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맨티스트와 매뉴얼이 있는 사람을 상담하는 건 참 힘든 상황인데 그걸 사실은 있는 그대로 라이브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말랭이님의 사연을 내가 받아들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맨티스트와 매뉴얼은 스스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자기 스스로 규정할 수 없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문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아주 재미난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연히 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호소를 하죠. 거의 징징대는 방식으로. 그러면 제가 제 주변에서 저한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고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되나요? 그렇죠.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야, 너 머리 좋아? 그러면, 맞아, 내가 머리가 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너 참 착한 몸매를 가졌구나. 그럼, 그렇지, 착한 몸매를 가졌어. 근데 그게 약간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똑똑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은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러면 제가 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걔 똑똑하고 나도 똑똑해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똑똑하다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본인과 다른 사람을 분리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정작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최고로 잘났고 멋있고 대단한 어떤 사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런 이상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 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도 많이 들었던 얘긴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렇죠. 근데 본인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 상담 사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를 자기를 아주 뚜렷이 부각시키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기를 부각시키거나 자기를 남들과 분리된 상태로 인정받는 거는 맞지 않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 부정하는 아주 역설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는 큰일이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돼요. 그거 상상 안 해도 돼요. 내가 자신에 대해서 상상하라고 한 거는 그거를 상상하라고 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 모습, 자기가 만들고 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게 뭔지를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럴 수 있다고 인정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믿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이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가장 이상적인 기준에 자기를 끼워 맞춰야 되고 그 기준이 부합이 돼야지만 나는 살 가치가 있어, 나는 의미가 있어 라는 그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참 그래서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본인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타인은 저에게 배경이고 병풍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닌데 나는 그냥 조용히 뒤에서 물러서서 병풍이 되고 싶어요. 이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해하고 자학하고 자기 비판하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아마 이 상담이 방송이 돼서 들으면 듣는 사람들도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빙빙 도니까. 그렇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빙빙 돌기만 하고 또 구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혼자 힘들다고 그러고 징징거리고 심지어는 친구가 또는 누군가가 자기 징징거리는 걸 잘 들어줬으면 그걸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치우면 되지. 또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힘들다고 자기와 비슷하게 징징거리면 갑자기 배신감을 느끼고 제가 왜 내한테 징징거리지 않고 남한테 징징거리는 거야. 아니 징징거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누가 가서 그래 니만 힘든 줄 아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징징거리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징징거렸으니까 쟤도 힘들 때 내한테 와서 징징거려야지. 그런 기대를 하면 얼마나 그게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걸 기대하고 있냐라는 거.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리처럼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거나 또 자연스러운 관계에는 그런 진리처럼 생각되는 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진리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내가 준 거는 그 사람한테 돌려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돌려받는다. 이런 게 훨씬 인간관계에서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상당히 힘든 거는 본인이 잘못했어 라기보다는 본인이 잘못된 기준, 엉뚱한 기준, 엉뚱한 거를 자기한테 적용해서 스스로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본인이 구분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더 이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가 리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벗어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좋게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냥 책임감에서 벗어난다는 그 말이 그게 좀 받아들여졌나 봐요. 네. 그동안 뭐 좋은 딸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또 그걸 꾸역꾸역 하느라고 본인이 뭔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요. 그냥 속이 뚫리는 것 같아요. 속이 뚫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부담스럽고 답답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본인이 느끼게 되고 또 본인이 남들한테 잘난 척하거나 우쭐한 모습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에서 조금 해방됐다고 느끼는 거 그랬다면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본인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본인이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길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남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거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뜻도 아니고 또 자기가 이상적으로 믿건데 믿는 그 틀이나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자기가 가장 마음이 편한가 또 자기가 진짜 바라는 자기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또 자기가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거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대단한 뭔가 모습으로 자기를 꾸며야 된다는 뜻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말랭이 씨는 진짜 충분히 매력적이고 너무나 괜찮은 아가씨인데 스스로 자기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약간의 자기에 대한 억압도 상당히 작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해야 된다라는 이 나름대로 노력도 열심히 하고 참 그런 측면에서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왜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오늘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뭐 그래도 조금 상담하고 나니까 좀 나아요, 기분이? 네. 예, 나중에 어떤 기분이었고 또 어떻게 느껴졌는지 상담 후기라도 보내주세요.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획의 영정아, 윤다은, 편집의 박이라였습니다.